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시스템 중 81개 업무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습니다.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3시간 복구를 자신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복구에 약 한 달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공공 시스템은 총 647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중 현재까지 총 81개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약 12.5%로 정부 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 주민등록 시스템 등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가 우선 복구됐습니다. 화재 피해로 완전히 불에 탄 96개의 업무 시스템 목록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영향력과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 등급을 분류하는데 불에 탄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4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국민 주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합보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등 2등급 10곳도 전소됐고 3등급 31곳, 4등급은 51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옮겨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비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는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다, 재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또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주 79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보석을 내주면 협조하겠다라면서 재판 출석에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어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12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흘 전 열린 보석신문에서는 직접 발언까지 하더니 다시 건강 문제를 들어 또 다른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사법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도 잡혀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와 관련한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선 변호인 선임계 역시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해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보석신문 결과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도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도 재판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촬영 및 중계가 제한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도쿄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부산에서 만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험을 공유할 걸로 보이는데 회담 이후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친교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며 이시바 총리는 수요일 오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하여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정상과의 회담을 위해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21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외 도시에서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제안했다며 이를 이시바 총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방도시에서 열리는 만남답게 한일 양국 공통사회 문제인 지방 활성화와 인구 소멸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끝나면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발 관세 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대통령실은 임기가 곧 끝나는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정치인 중에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대표단을 보내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핵화 요구는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도 핵 문제를 제외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9일 차관급에 해당하는 북한 외무성 김성겸 부상이 15분간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부상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덕분에 전쟁 도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핵 포기는 곧 생존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자위권 차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핵 보유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연설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 2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경 부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북한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다방면에서 협력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동시에 무차별적인 관세 정쟁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